인생이 괴로우신가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먹으면 후회되고 내가 여자로서 사는 즐거움이 나는 게이가 싫어. 역겨워. 싫다니까? 왕따를 당하는 건 어느 정도 네 탓도 그거는 당신이 무식해서인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서 간호를 공부하는 요가 강사 오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 이제 외모 관리,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좋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르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중대 발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케이크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오늘 다식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케이크 안 사오면 이틀 동안 말을 안 하시는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가끔 무건 수행을 할 때가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바이, 와 카다이프 미치게 나오는데? 어떡해. 생일 축하합니다. 예. 뭐 이렇게 딸그락거려? 어머, 그런 거 하지 마. 선배님 조용히 하라 그러세요. 누가 뭐 먹는구나 지금 뒤에서. 나도 먹어야지. 우와, 제가 오늘 먹다가 치아에 갈색이 좀 묻어 있어도 다 같이 양해를 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 다 같이 마셔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와, 지지 않아. 까르마라고 하면 이제 업식, 업보 이런 많은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미국에서도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Karma is a bitch. 못된 짓 하다가 된통 벌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벌을 받아 고통스러워할 때 Karma is a bitch. 인과응보, 쌤통이다. 요 정도로. 얄미워 죽겠네. 까르마라는 개념은 불교, 힌두교 이쪽에서 온 개념이에요. 윤회의 고리,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전생이 있고 현생이 있고 후생이 있다. 그걸 연결하는 것이 까르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생에 너무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만 막 내 몸을 희생해가지고 착하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우리가 생각 없이 스팸 먹고 닭다리 먹는데 돼지가 어떻게 죽는지 관심도 없고 이렇게 막 못되게 살다가 죽으면 다음 생에 이제 초파리 같은 걸로 태어나서 힘든 삶을 살게 된다. 사실은 그냥 받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오늘 뭐 유방암에 걸렸어, 아니면 교통사고가 났어. 그랬을 때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내 까르마인가 보다, 요렇게 그냥 빨리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고 더 힘들어하는 시기는 빨리 단축을 좀 시킬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까르마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 근데 솔직히 기독교도 비슷해요. 주님이 다 길이 있고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여기서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이 허약한 것이다. 내가 특별히 운이 나쁘거나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하루는 일단 넘어가 보라 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종교는 없다 보니까 뭐 전생, 후생 이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까르마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덩치가 있는 여성분이 포카칩을 먹으면서 아그작 손을 짭짭 빨아먹는 모습이 좀 보기가 싫었다고 쳐. 뭐 그분에게 직접 가서 어떤 얘기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저렇게까지 드시니까 살이 찌셨나 보다. 난 저렇게 먹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라도 가졌다고 쳐보는 거죠. 그런 마음이 현생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 인간은 20살에서 30살이 되면 5kg 기본으로 찌게 돼 있어요. 제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아프거나 임신을 했거나 해서 살이 찔 수가 있죠. 그때 거울을 보면 뚱뚱한 건 좀 게으른 거고 저렇게 자제력이 없어 많이 먹어서 그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내가 뚱뚱해진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 자신을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피부과 300만 원, PT 200만 원 이렇게 결제하면서 그게 끝이 아니죠. 또 음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겠죠. 우린 하루에도 최소 3끼 이상을 먹는데 먹고 싶은데 못 먹고 먹으면 후회되고 내가 밉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당연히 스트레스로 살이 더 찌게 되죠. 그거는 이제 내가 전생에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현생에서 당하는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쳐요. 우리 후생이 또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딸을 낳았어. 근데 초등학교 4학년에 65kg 육박이 된 거야. 근데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애도 맛있는 게 제일 좋아. 엄청 행복하게 잘만 살아. 근데 나는 이 아이를 볼 때 항상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얘가 살만 빼면 정말 공부도 너무 잘하고 우리 딸 말도 너무 잘 듣고 살만 조금 빼면 진짜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계속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말까지 뱉을 수도 있겠죠. 많은 우리의 어머니들이 그랬듯이 너 살 빼면 저 원피스도 입을 수 있고 여자로서 사는 즐거움이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속 하나 올라 그러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정말 우리가 이 끝을 알 수 없다는 드넓은 우주에 단 한 명,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줘야 되는 우리 엄마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후생으로도 연결이 되겠죠. 그 아이는 아마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 저 여자가 조금 더 마르고 조금 더 예쁘니까 나는 좀 뚱뚱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금 불리한 일이 생기겠지, 이렇게 세상에 불리한 것들을 내 탓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게 종교가 없는 제가 바라보는 까르마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 윤회 사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삶의 목표는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아서 다음에 부잣집 왕자님으로 태어나야지, 일론 머스크 아들로 태어나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목표예요. 이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해탈을 통해서 그 고리 자체를 끊어버리겠다. 난 다시는 존재하지 않겠다.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우리도 이 까르마를 끊어내야 돼요. 그래도 여자는 좀 말라야지, 한국에서 파는 프리사이즈는 맞아야지, 강아지 옷 파는데 그걸 어떻게 입어?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하거나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보고 제가 조금 나대긴 하더라, 제가 조금 찐따 같으니까 저렇게 왕따를 당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나는 그 가해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 아이에게 가서 찐따같이 굴지 말아봐 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그 마음이 이어지겠죠.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를 막 따돌리는 느낌이 들 때 이 사람들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 내가 첫날에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다고 인사를 할 때 조금 너무 튀었나 보다, 다 내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그 생각을 했으니까. 왕따를 당하는 건 어느 정도 네 탓도 있어 라는 생각을 나도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이어지겠죠. 애가 왕따를 당해서 집에서 울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봐도 좀 찐따 같아, 키즈카페에서 보니까 좀 사회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내가 하면 그 애를 누가 위로를 해주겠어. 뜯겠다. 올라갈게. 그래서 이 까르마를 끊어내야 된다. 어떻게 끊어내는 거지?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마른 여자가 예쁜 거지, 솔직히 조금 약간 볼록볼록하면 좀 답답해 보이고 싫잖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 생각이 진짜일까? 누가 만들어낸 생각이고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 아니 그냥 내가 보면 그렇다니까? 마른 사람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드는데 좀 통통한 사람 보면 싫어, 그냥 못생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 그거는 당신이 무식해서인 거죠. 아니, 맨날 우리가 즐겨하는 말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 역사를 돌아봐야죠. 토실토실한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시절이 있었죠. 유럽의 귀족들, 귀부인들 그림만 봐도 손가락까지 살이 차올라 있어요. 왜냐면 그때 마른 거는 진짜 가난의 상징이니까. 잘 먹고 포동포동 윤기 나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고, 여기까지 갈 것도 없어. 솔직히 지금 아이돌들 몸매 있잖아요. 솔직히 50년, 70년 전만 해도 정말 못 사는 집 애들 몸이었잖아요. 불쌍해하는 몸이었다고. 근데 이제 바뀌었잖아. 우리는 그 몸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 몸인지 이제 알잖아요. 필라테스 레슨 계속 받아야 되지, 블루베리 스무디, 아보카도 스무디 계속 먹어줘야 되지. 이제는 그게 부자의 몸이 된 건데 그 이면에 또 다른 것들이 있죠. 6.25 때 70년 전 이때보다 지금 훨씬 초가공 식품들이 많아졌죠. 훨씬 자극적이고 그런 음식들이 보통 싸요. 미국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가 되는 건 보통 비만율은 저소득층에서 더 높게 나오니까. 콜라가 몸에 안 좋은 건지, 햄버거를 먹으면 살이 찐다, 이런 것을 제대로 교육했는가, 그 교육의 기회조차 평등했는가를 바라보는 거고, 신선한 야채들, 과일들을 누가 더 접근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따져보는 거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타코벨을 매일 먹고 맥도날드를 매일 먹고, 돈을 벌려면 또 일을 해야 되고, 일하는 시간에 움직임이 없는 직업도 많아졌잖아요.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가지 사회의 이 모든 현상들이 다 엮여 있는 건데, 나는 그 영향을 은은하게 계속 받고 컸으면서 아니야, 내가 그냥 봤을 때 마른 게 예뻐 보이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게으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던졌던 마음의 화살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8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비폭력.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행동으로도 폭력을 행하지 마라 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남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내가 개미를 생각 없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개미 2마리쯤이야 죽이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중에 나보다 힘이 센 권력자,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일상이나 내 경제를 다 무너뜨렸을 때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치,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개미 죽이듯이 제가 나 죽인 거니까 하고 내가 당한 부당한 일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해보거나 비판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 편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까르마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에 대해서 그 오리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보고 싶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가 동작이랑도 연결이 되죠. 제가 아무리 저렇게 말해도 다리를 더 많이 찢는 게 요가를 잘하는 것 같이 보여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내 수련 자체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뭐 다리를 찢기 위해서 주 5회 3년 요가를 했어. 그래서 겨우 이제 찢어졌어. 근데 내 뒤에 처음 보는 사람이 다리를 찢어가지고 랄랄라 막 이렇게 해. 그럼 이제 끝나고 가서 물어보겠죠. 수련 오래 하셨나봐요. 요가 되게 잘하시던데. 그럼 그 사람이 어제부터 다니는데요? 근데 요가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나가버려. 그러면 내가 보낸 3년이 뭐가 되냐는 거야. 나는 분명히 그 안에서 느끼는 게 많았을 거예요. 매일 수련을 할 때마다. 그렇지만 그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게지.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 뱉어놨던 씨앗이 있잖아요. 그래도 다리를 다 찢는 게 더 우월한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그게 결국 나에게 와서 박히는 거죠. 또 반대로 나랑 똑같이 했지만 아직 다리 못 찢는 사람을 보고 묘한 우월감도 느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요가 동작의 모양에 집착하지 말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얘도 까르마를 맞은 적이 있죠. 예? 자기랑 같이 시작한 친구가 심지어 얘는 혼자 TTC를 들었고 그 친구는 듣지 않았어. 근데 걔가 훨씬 동작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렸을 때 이거 하고 놀았는데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 얘가 느꼈을 그 좌절감. 나는 지금 몇백만 원을 내고 지도자 과정까지 하고 왔는데 진짜 요가 안 하고 싶었어. 나는 게이가 싫어. 동성애자들이 싫어.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싫다는 건 어떤 걸까? 어디서 오는 걸까? 그걸 한 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좀 에너지가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아니 다 쓰임이 있고 몸의 기관들이 쓰임이 있는 건데 그거 쓰임이 아닌데 쓰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구강으로만 한다면 그건 괜찮은 건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포유동물들이 동성 간에 성관계를 갖는다라고 하면 그건 동물이잖아. 그러면 인간은 동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스에서는 옛날에 아저씨들이 남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으면서 지혜를 전수하는 게 아주 일반적이었다. 근데 다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싫다니까? 나는 내가 그냥 싫어. 그냥 역겨워. 싫다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혐오의 화살이 결국엔 나에게 올 거라는 거죠. 어떻게 올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나의 무엇을 누군가가 대놓고 싫어하는 일들을 겪을 때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되겠죠. 니네 집 가난하잖아. 그래서 그런 옷밖에 못 입고 다니잖아. 그리고 너는 못생겼잖아. 너는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 사회에서. 이런 주장들에 그렇긴 해. 내가 못생겼으니까. 라고 나 스스로를 낮추는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이 친구가 계속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 요가에서 말하는 마음으로도 폭력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 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살면서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인생에 지금 너무 막히는 것들, 너무 힘든 것들이 있다면 내가 던져놨던 화살들이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11월에 요가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주도 숲속에 오두막으로 된 호텔이 있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요가 합숙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요가하고 아침 먹고 요가하고 점심 먹고 요가하고 저녁 먹고. 새벽이라고 하지 마. 너무 무서워. 해야 돼요. 이제 세상에서 가져왔던 때들을 제가 다 벗겨드리고 너무 성취나 결과 위주의 막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에서 잠깐 그 경주에서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가는. 그래서 리트리트라는
단어는 원래 후퇴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바쁘게 사는 일상에서 잠깐 한 걸음 나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뛸 때 뛰더라도 한 번은 쉬어주는 의미인데요. 명상도 조금 쉽게 접하실 수 있게 그림 그리기, 뭐 가야금 듣기 이런 명상 다양한 거 준비했고, 식사도 이제 전부 다 아유르베다, 또 베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나중에 하세요. 그래야 이 하타 요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에 남겨놓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눌러보시고요. 요가가 종교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요가는 종교는 아니에요. 뭐 종교적인 성향을 띤 철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종교랑 철학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그럼 이것만 얘기할게. 이게 다 왜 생겨났을까? 유교, 기독교, 불교, 도교, 철학의 뭐 존재론, 의무론 이런 게 왜 생겨났을까? 제 생각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맞아. 라고 생각해요. 불교에서도 막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을 보면 부처님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가요? 막 제자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괴로웠구나. 몇천 년 전부터 괴로웠구나. 그 괴로움을 어떻게 없애고 오늘 하루 조금 더, 그래 행복이 아니야, 덜 괴롭게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생긴 게 아닐까. 인생이 괴로우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3000년 전 혹은 그전 인류가 태어났을 때부터 괴로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만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고 싶네요. 제가 어렸을 때 뉴스를 보고 너무 크게 놀란, 아직도 기억에 나는 사건이 있어요. 모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 본사 건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나도 알고 있는 회사였거든. 되게 큰 회사.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지. 저 아저씨 되게 부자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선택을 할 만큼 괴로울 수가 있지? 저렇게 부자인데? 그게 제가 처음 했던 생각이었어요. 그거를 깨닫는데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전 돈이 많으면 괴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괴로우면 돈이 부족해서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데는 돈도, 지위도, 권력도 쓸모가 없구나. 저는 그런 거를 느끼긴 했거든요. 다른 분의 슬픈 일을 통해서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도 너무 안 좋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른 데서 찾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못생겼으니까, 내가 돈이 없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말고, 어쩌면 우리는 원래 괴롭구나. 근데 하루라도 덜 괴롭기 위해서 몇천 년 전부터 인류가 고민을 해왔어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책만 읽어보셔도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든 금강경이든 요가 수트라든 편한 걸로, 아니면 오차담 그냥 들으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사연을 많이 보내주신 게 좀 남아있어요. 사연 읽기 및 고민 상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올렸던 영상이 이 X 구 트위터에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특히 저희 학우분들까지도 여기저기 형님이 나온다. 나 옛날에 랄랄 씨한테 오디션 테이프도 보낸 적 있었다. 진짜? 미국에 살고 있잖아. 컨셉이 이명아 씨 며느리가 킴 카더시안 분장하고 나가려고 했거든. What's the first question? But I work hard. I deserve it. And it will be so hard. 근데 장영란 선배가 자리를 채가셨더라고. 요즘 시대의 최고의 아티스트가 아닌가. 사실 그녀가 하는 게 현대미술이야. 진짜로. 유교에도 종교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막 제사를 지내고 홍동 백서에 막 이런 게 있지만, 수신 제가 치고 평천하라든지 그거는 사실 철학에 관련된 거잖아요. 나가서 큰 일을 하려거든 와이프한테나 잘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대 조상님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그것이 다 덜 괴롭고자 하는 데서 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까르마 요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댓글로 요청하셨던 분들이 좀 계셔서, 까르마 요가, 박티 요가, 지나나 요가, 라자 요가, 이 4개를 고전 요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요가 수트라는 이제 라자 요가 경전이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라자 요가는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 요가고, 까르마 요가는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내 오늘의 행동이 후생에 영향을 주니까 내가 지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그 어떤 결과나 목적을 바라지 않고 하자.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해야 되면 설거지를 열심히 하자. 직장 일을 할 때도 열심히 하고 승진이나 칭찬을 바라지 않고 그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요가다 라고 하는 까르마 요가가 있고요. 내가 살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수련이 되는 요가죠. 그리고 박티 요가는 이제 사랑하고 헌신하는, 신에게 헌신하거나 다른 존재들에게 헌신하는 것들 얘기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뭐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이 요가다 라고 하는 박티 요가. 그리고 즈나나 요가는 우리가 지금처럼 이론을 공부하고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것을 요가다라고 하는 고전 요가 4종 세트. 걔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요즘에 우리가 하는 다양한 자세를 하는 현대 요가, 하타 요가로 발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풀겠습니다.